돌아온 금요일, 돌아온 금요일의 남자, 네. 판교 이승철. 장이 급등하면 노래 한 곡 해주기로 했는데 장이 급등하질 않네요. 예. 노래 못 듣고 하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득음을 하셔야 되는데. 네, 슬픕니다. 예. 슬픈 현실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장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구독자분 웃을 때가 아니다. 지금 긴장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 예. 저도 지금 입이 사실 탑니다. 아니 이빨 보이면 안 됩니다 오늘. 네.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지금 목이 타요. 지금 물을 네.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네, 예. 물 좀 마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예. 네, 뭐 시장 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결국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가 이제 정말 해야 되는 얘기를 못 해가지고요. 오늘 해드릴 텐데, 저는 지금 일단 실적 시즌이니까 밸류에이션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밸류에이션 상의 문제가 있고 그걸 가려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요 CPI 관련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CPI 작성의 정확도 문제가 아니라 후행 지표 보고 오판하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 CPI 보고 오판이 계속 이어지면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고 장담을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가 분노한 이유는 작년 4월에 지금 빨간색 요 노란색 요 표시 보시면 이때가 4월이거든요. 이때라도 확실하게 눈에 보였을 때 지금 이게 지금 7% 정도 되는데 렌트가 7% 올랐을 때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었으면 경기를 희생시키지 않아도 됐지 않느냐 이 얘기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꺾이는 게 7, 8, 9 이때 7월부터 꺾일 때는 금리 인상을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고 장담을 못한다라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ECB도 3% 견디기 힘들다라고 얘기했고 미국도 5% 금리 장담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다음 화면 보시면 저는 제 생각엔 이래요. 금리 4%가 넘어서면 연준도 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25%인데 미국 하이힐드는 벌써 5.15를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ECB가 기준금리 1.25인데 유럽은 6.1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이힐드 채권이 금리가 유럽이 항상 미국보다 낮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최근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미국보다 유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미국도 장담을 지금 못하는 상황인 게 이번에 0.75를 11월 3일 올리게 된다면 5.15에서 거의 6이거든요. 최소한 6이 되는 상황이고 6을 넘게 되면 실제로 장담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 피봇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닥이다 이 뜻이 아니고요. 네. 금리 인상의 급등세가 꺾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고요. 금리 낮춰라가 아니라 천천히 올려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미국채 1년물은 벌써 4.77이니까요. 거의 5%를 거의 반영하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 볼커 시대에는 이제 금리와 주가가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과는 정반대인데요. 네. 이게 왜 그랬는지를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안 드렸어요. 제가 우리 PER의 역수를 대면 PER분의 1하면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 1979년도에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12.69%였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9%밖에 안 됐어요. 금리가 이렇게 높았는데도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9%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주식이 더 매력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많이 올랐던 거고요. 80년대까지만 봐도 10년물이 11%인데 S&P 500은 13.53%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력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노란색 요거 보시면 여기서 꺾인 거는 81년도부터 역전이 되거든요. S&P 500 기대 수익률이 11.1로 떨어지고 예. 미국채 수익률이 14%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리와 미국채 10년물과 S&P 500 수익률 사이에서 누가 더 유리하느냐로 끌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PER이요. 7배에서 8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원체 낮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경제가 깨끗해질 거다라는 기대가 자리 잡았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결국 좀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저 말씀을 다 복잡하네요. 그렇죠. 이거를 예. 제가
인플레이션과 이제 그 주가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모다란 교수님이 다 요 변수를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 결과값을 어떻게 읽을 거냐, 예, 이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항상 하는 고민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매수할 것이냐, 이 세 개를 항상 고민하잖아요. 특히 이번에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답을 하려면 지금 시장이 얼마가 적당한 가격인가라는 것부터 가치 평가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S&P 500으로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해 두셨으니까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1% 하락하면 주식 가치는 주가가 아니고요. 주식의 가치는 20% 상승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1% 상승하면 주식 가치는 17% 하락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 EPS가 0.1달러만 잘 나와도 주가가 10% 20% 폭등하죠. 예. 그리고 반대로 EPS가 0.1달러만 못 나와도 폭락합니다. 그거에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위험 수익률이 1% 하락하면 주식 가치는 6% 상승하고요. 무위험 수익률이 1% 상승하면 주식 가치는 10% 하락합니다. 이게 바로 금리가 오르면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S&P 500 이익이 15% 감소하면 주식 가치는 10%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인데요. 이게 EPS 변동이 주가를 변동시킨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들으면 결국 이게 핵심인데 만약에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1% 하락하고 무위험 수익률이 1% 하락하면 주식 가치는 30% 상승합니다. 이거 S&P 500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가진 주식 종목의 베타를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베타가 2다. 그럼 60%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1% 상승하고 무위험 수익률이 1% 상승하면 반대로 주식 가치는 21% 하락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전에 변곡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요 표를 보시면 여기 요 노란색에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2%, 3%, 4%, 5%, 6% 변할 때 네.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건지라는 거고요. 변수가 요게 하나 있고, 그리고 요거 ERP라고 돼 있는 거는 이게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예상치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거는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인데요. 요건 뒷장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 위에 어닝스라고 돼 있는 거, 요게 지금 현재 미국 애널리스트 평균이요. 올해 S&P 500 기업이 수익이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걸 가지고요.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아까 ERP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투자자 심리거든요. 투자자들 기분이에요. 시장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역사적 평균값이 5%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5%를 기준으로 사용을 한대요. 자,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1% 하락했다는 얘기는 요 노란색 5% 있는 게 요 옆으로 살짝 옮겨서 4%로 옮겨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1% 하락하면 시장의 낙관론이 퍼지면,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투자자들 기분이 좋아지면 주식 가치는 대략 20% 상승합니다. 여기서 3,910에서 4,889로 20%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주가가 아니라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금리의 변동이 없어도요. 금리 상승이 멈추기만 해줘도 분위기만으로 주가는 20%나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1% 상승하면, 즉 시장에 비관론이 퍼지고 막 분위기 나빠지고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주식 가치는 17% 정도 하락합니다. 지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금리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금리의 변동 없이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만 가지고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까 테슬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테슬라 가치가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역대급 실적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잘 나왔고
너무너무 만약에 저보고 미국에서 지금 투자할 만한 주식 한 개만 딱 한 개, 물론 여러 개 많습니다만 딱 한 개만 꼽으라 그런다면 지금 실적 발표 상황으로 봐서는 저 같으면 테슬라를 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장은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죠. 예. 8%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이것 때문이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예상 대비해서 약간 떨어졌는데 분위기는 뭐 테슬라도 별거 없네 이거죠. 그러니까 공매도하는 세력이라든지 예. 뭐 그동안 차익 실력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테슬라가 트위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일단 팔아놓는 게 낫지 않아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순간 하락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요번에 뭐 실적이 나왔는데 뭐 생각보다 내가 왔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뭐 6%씩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뭐 비슷한 흐름으로 괜찮게 나왔는데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뭐 시작점이 아닐까 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다음 주. 예. 결국 밸류에이션 지금의 분위기. 예. 그렇죠. 밸류에이션의 문제라는 거고요. 시장 지표가 뭐 적당히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됐으면 이 정도였으면 어쩌면 잘 나왔네라고 볼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장 계속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뭐 연준 위원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분 나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올릴 거다. 시장에 겁을 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움직였죠.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라 금리가 움직였죠. 금리가 움직였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10시 10분에 또 어떤 분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또 발표하면 시장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안한 시장이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작은 거에 민감한 시장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보시면 네. 자, 이게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여기 10년물 국채 금리를 사용을 했었어요. 보니까. 근데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이제 4에서 5%로 넘어간다든지 3에서 4%로 넘어갈 때 주식 가치는 대략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1%인데 10%는 하락했던 거죠. 예. 그리고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반대로 1% 하락하면 생각보다 재밌진 않아요. 주식 가치는 대략 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금리의 변동보다 투자자 심리가 주가 변동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요것만 봐도. 근데 이거는 주가가 아니라 주식을 밸류에이션 해놓은 주식의 가치라는 거죠. 예. 주식의 가치조차도 예. 심리에 더 민감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할인율 결정을 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했을 거니까요.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익 추정치에서요. 어닝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아무튼 이익 추정치가 네. 15%가 감소하게 되면 계산해 보시면 대략 주식 가치는 야. 11% 하락합니다. 좋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까 하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 기준에서는 8%밖에 안 떨어진 거죠. 시장 금리가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나빴으면 최소한 10%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테슬라니까 8% 떨어지고 장중에는 올랐다가 이렇게 많이 좁혔다가 시장 분위기 또 안 좋아지니까 다시 내려오는 그나마 테슬라니까 가능했던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이게 답답한 것 같아요. 이익 추정치의 변동이나 금리 변동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다는 거죠.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금리 한번 딱 움직이면 그대로 다시 주저앉는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실적 시즌에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금리에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1% 내려가면 시장 분위기가 같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금리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 1% 내리면 시장 심리가 동시에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금리가 1% 하락하고 시장 분위기가 1% 하락하면 S&P 500은 여기 3,910에서 5,100 이렇게 대각선으로 5,169로 한 방에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략 30%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이 정도의 여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만 내려가면 최소한 금리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금리가 이 수준만 유지한다라고 해도 상당히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상황이요? 예, 지금 상황이요. 그러니까 저처럼 예. 이렇게 멘탈이 좀 무딘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바닥이라고 했다가 예. 되게 항상 바닥일지도 모른다고 제 표현을 바꿨습니다. 야, 여기 무섭습니다. 아, 무섭더라고요. 예, 그냥 말 잘못하면 끝납니다, 멘탈이 여기서. 좋다가 아니라 멘탈이 예. 좋을 수도 있다. 예. 그런 0.1초밖에 안 사람들은- 걸려요. 그렇죠. 예. 금방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집에 가면서. 문제는 이제 이 시기를 견딜 멘탈이 되느냐이고 이거는 투자자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네네. 지금 계속 올린다고 하니 네네. 지금 이제 보여줬던 이 표를 보게 되면은 또 아까 뭐 17%씩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게 이제 더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이 이제 야 이거 계속 간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게 이게 언제 좀 선반영이 되고 그런 시점이 물론 바닥을 알 수가 없겠지만은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 봤을 때. 바닥은 알 수 없지만요. 예. 저는 이미 선반영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제 나름대로 하는 밸류에이션이 PER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PER을 가지고 10년물 금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누가 더 유리한지 계산을 한 번씩 해보는데 네. 두 개의 스프레드가 보통 2.2에서 2.3 사이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미 1년물 금리 4.5 사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 네. 그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어. 근데 시장이 패닉이 있을 수 있는 거는 11월 3일 날 금리가 0.75가 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랬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걸 견딜 수 있는지는 저는 되게 의문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제 막 처음에 터졌을 때 막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낮춰야 된다. 제로까지 떨어뜨려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가 그때가 8% 정도였었거든요. 미국 금리가. 근데 지금 이미 이제 0.75 올리면 최소한 6이죠. 1, 2%밖에 안 남는데 예. 그걸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지만 네. 이 올리다가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때는 물가는 당연히 저절로 잡히는 상황으로 될 것이지만 그때 경제는 어떻게 되죠? 침체죠. 침체 정도가 아니죠. 예, 그때는 그렇죠. 시스템 리스크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봐도 여기서부터 30-40%가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뭐 가치주들은 여기서 30-40%더 떨어져도 뭐 견딜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미 성장주들은 7-80%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여기서 30-40%또 떨어지면 정말 힘들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멘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멘트 좋았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그런 있다. 일은 없다가 아니라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합니다.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네. 저희 매니저님은 지금 사실 성장주 쪽을 좀 더 비중을 많이 좀 보고 계시나요? 거의 100%라고. 거의 봐야죠. 100%요? 네, 저는 무조건 성장주입니다. 예. 버텨야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더 좀 마음이 좀 출혈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근데 상황이. 그래서 예. 저는 항상 예. 밸류에이션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힘들 때 예. 믿을 사람은 옆에 있는 동료랑 밸류에이션 숫자밖에 없잖아요. 예.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분명히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계산을 했을 거거든요. 예. 이걸 저는 대부분 DCF로 합니다. 뭐 PER이나 DCF 가지고 현금 흐름 가지고 평가하는 편인데 그걸 해서 제 나름대로 할인율을 정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땅 칩니다. 제가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은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 하라고 생각을 하면 네. 저는 50만 원 돼야 삽니다.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돼도 예. 못 사요. 왜냐면 한 번 사면 될 수 있으면 안 팔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보수적으로 하는데 예. 이번 하락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30년 만에 처음, 40년 만에 처음이니까 네. 이렇게 해도 하락률이 어마어마한 거는 피할 길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방식의 장점은 언제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반등이 시작이 되고 나면 회복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예. 언젠가는 제 가치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러면 제 가치로 돌아갔을 때 적당한 수익률, 예를 들어서
반토막 났을 때 샀으면요. 원래대로 갔으면 5년 안에 원래대로 돌아가면 연평균 수익률이 20%잖아요. 그렇게라도 버틸 수 있으면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 문제는 이러다가 없어지면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아마존 멘탈 케어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도 네. 저 자신한테 그때도 그랬을걸요. 저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예. 제 손님들한테도 하는 얘기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예.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이거 보면서 버티자. 어. 그때 제프 베조스도 소송 걸리고 뭐 중내 산에 했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그로부터 지금 몇백 배가 올랐잖아요. 1달러까지 갔다가 물론 제가 그거 했습니다만 1달러 하던 게 지금 200달러는 넘잖아요. 어찌됐든. 예, 그렇죠. 200배 10년 기다려서 200배면 괜찮잖아요. 예. 그런 괜찮죠. 마음으로 예. 믿고 버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재파고님? 뭐 일단 그 시장을 보는 뷰가 사실 최근에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비교적 시장에 많이 몰입돼 있는 매니저고 신민상 시장에 참여했지만 네. 점점 이제 제가 느끼는 투자자들이 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투자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예.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시장에서도 언제나 변동성이 시장을 흔들었고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예. 과거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많은 매니저들이 각자 가지고 있고 각자의 시황뷰가 있지만 최근의 시장은 기존의 경험치를 다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예상 밖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역사상 유례 없었을 정도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자체도 거의 40년 만에 우리가 보는 5%를 넘는 유럽 기준으로 1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의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여러 면에서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여러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황 들으면 제가 느낀 거지만 역시나 요즘 시장 참 어렵다. 네, 시장에서 중심을 잡거나 자기 세가를 뚜렷이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 역시나 난이도가 많지 않은 장이구나.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채파고님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플레이어들 중에 진짜 워렌 버핏 수준, 그러니까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야 뭐 한번 겪고 이게 또 한번 왔네 이렇게 보시겠지만 지금 뭐 한 30,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게 처음 겪는 거잖아요 지금. 어찌 그렇죠. 보면 뭐 젊은 친구들이 뭐 당연한 얘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데이터와 이게 맞을까?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고 이제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갈 거야. 뭐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진짜 우리가 겪지 못하는 유례 없는 상황이니까 좀 그런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최근마다. 예,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밸류에이션도 어느 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적정한 거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되고요 사실. 그래서 고점에 계신 분들이 다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이 자체가 예. 지금 보면 시장이 얼마나 위축돼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자체만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갈수 제가. 있을까라는 예.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근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당연히 가지 달나라까지도 맞아요. 가는데 이렇게 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심리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 심리에 방금 그 말씀하신 심리 변화가 이미 주가를 그러니까 S&P 500을 30%나 변동시킨다는 거죠. 위아래로. 제가 예. 제가 갖고 있는 이 심리가 이 나비 효과가 30%나 들락날락거리게 만들고요. 예. 실제로 근데 금리는 1% 변하거나 뭐 이제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15%뭐 줄거나 느는 거는 10%씩밖에 차지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기대 심리로 작동을 하는 거고 어느 순간 금리가 상승을 멈추고 우리가 또 봤는데 뭐 특정 기업이 지금이라도 만약 예를 들어서 빅테크가 뭔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네. 만에 하나 뭐가 나왔어요. 4분기라도 예. 뭔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금리도 멈췄고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야? 예.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을 5% 반영하는 거를 6% 반영한 게 지금 상황이라면 네. 어느 순간 그걸 딱 보는 순간 6에서 5로 뚝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주가는 30%, 내 종목은 60% 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순간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순간 완전히 시장 분위기는 바뀌어지고. 그렇죠. 5%에서 4%로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서 또 30%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랬죠. 추억을 하겠죠. 아 그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지라고. 그러면 예. 과거에도 경기 침체가 있을 때 뭐 물론 이제 여러 이제 경기 침체를 저희가 맞았지만 한 10년 동안 그 박스권을 유지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10년 동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못 봤습니다. 네. 네. 그 좀 긴 기간 동안 뭐 10년이라 제가 단정 짓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긴 기간 동안에 어떤 지수가 네네. 예, 이렇게 조금 뭔가 어떤 상승을 보이지 않고 이제 어떤 박스권을 유지했던 예, 그러한 기간이 제가 98년에 처음 예, 주식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네. 예, 처음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때 IMF였어요. 음.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분위기는 어느 정도였냐면 예. 그 고속도로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그러니까 차가 운전하는 차가 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제 아는 이제 친한 형이 이제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 와중에 옆을 봤더니 차가 한 대도 없더래요. 자기 혼자 내려오고 있더래요. 아. 그래서 그 다음 날 한국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오.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예. 그때 외환은행 채권이요 10원이었나 그래서 제 기억에 예. 그게 10,000원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그 10원까지 떨어졌었다니까요. 근데 주식은 그거 찍고 막 현대증권에서 이치 회장님 나와서 뭐 바이코리아 하면서 뭐 흰 눈에서 발자국 찍히면서 광고가 그랬어요. 발자국 찍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금융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때 처음 천을 돌파해요. 예. 제 기억에 지금. 예, 예. 그랬었고 한국 증시는 이제 2008년에서 이제 또 떨어지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뭐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그건 한국 증시는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도 보면 그 안에서 분명히 특이한 종목들은 있었어요. 당시에 뭐 NC소프트도 그랬었고 네. 뭐 특이한 애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항상 버블을 만들고 예. 버블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굉장히 큰 성과를 내죠.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그랬었던 것 같고 네.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거기 살아남은 애들이 독점을 완성하잖아요. 예.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 한번 급등하기 전에 있던 한국 증시는 박스권에 있었는데 중국 증시는 폭락하거나 폭등했었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게 움직였었지 그냥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하나의 위안을 삼는 게 그겁니다. 1925년, 30년 때부터 지금까지 S&P 500을 보면 계속 상승했으니까. 예. 그냥 조금 뭐 흔들리더라도 어차피 계속 우상향을 하는 어떤 지수를 보여주면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니까 메타는 들고 가야 되겠다. 들고 가셔야죠. 네, 결론은 오늘 예. 1부 시간 결론은 메탄 들고 가겠다. 예, 네, 들고 가겠습니다. 메타님의 소신 예. 발언 예, 감사하고요. 네,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시황 정리해 주신 시황맨 판승철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예, 좋아요. 주시죠. 네. 일단 미국 선물 상당히 좀 밀리고 있고 유럽장이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 시장이 오늘 긴장감이 좀 다소 도는 그런 네. 국면입니다. 네. 오늘 저희 2교시 리세션 관련 또 리뷰 한번 할 차례고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오늘 2부 그레이트 리세션의 가능성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집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